돈도 없으면서 재벌 딸이랑 결혼하겠다고요? 어휴, 내가 없구나.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이도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34살의 그는 카페 복도에 서서 몸을 굳혔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따뜻한 봄날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길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와 함께 간판도 낡고 인테리어도 세련되지 않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함이 있었죠. 바로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함께 일하는 보호작업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 카페 문이 열리자 이도연이 웃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이곳에 뛰어든 지 벌써 3년째.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보람아, 오늘도 파이팅? 자폐성 장애를 가진 최보람이 조금 늦게 출근하자 도연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29살의 보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도연 앞에서만큼은 환한 미소를 보였죠. 선생님, 오늘 손님 많이 올까요? 당연하지. 보람이가 내린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데. 실제로 보람의 핸드드립 실력은 웬만한 바리스타 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님들 앞에서 긴장하던 그녀였지만 도연의 끊임없는 격려로 지금은 당당히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되었죠. 카페에는 보람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할아버지는 청소와 정리를 맡았고 지적장애를 가진 민수는 설거지와 심부름을 도왔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간이었죠. 도연의 어머니 이명순도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61살의 그녀는 과거 중학교에서 가사를 가르쳤던 교사 출신이었죠.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카페의 모든 직원들을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볼 때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명수는 아들이 남들보다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걸 마음 아파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죠. 사실 도연이 이 길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어머니가 힘들어하던 시절을 겪으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도연의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월급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런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처음 본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친근하게 응대했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첫 방문이신가요? 네. 저희 카페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성은 짧게 대답하고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가져온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묘한 우아함이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주 카페를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도연은 그녀를 서윤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죠?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책을 읽다가 가끔 도연을 바라보면
도연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보람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데 가서 시킬 걸 그랬네. 보람은 당황해서 손을 떨기 시작했고 컵을 놓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서윤이 조용히 일어나 보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조금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손님은 서윤의 기품 있는 분위기에 눌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서윤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죠. 그날부터 도연과 서윤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커피 맛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대화,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윤은 도연의 진실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 도연은 전혀 다른 존재였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의 후계자 김서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서연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이 카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한성그룹 전무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냥 서윤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손님이고 싶었죠. 매일 오후 2시 서연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카페에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긴장된 표정으로 지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세요? 도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 제목을 보여줬죠. 경영학 서적이에요. 좀 딱딱하죠? 아니에요. 저도 사회복지 공부할 때 경영 관련 수업을 들었거든요. 비영리 조직도 결국 경영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도연의 대답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의 지위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도연은 달랐죠. 진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 회장실에서는 서연의 어머니 박정숙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 매일 오후에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졌어. 65세의 정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그룹을 이끌어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딸에 대한 걱정만큼은 어쩔 수 없었죠. 정숙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연이 행적을 조사해봐. 조용히 들키지 않게. 며칠 후 올라온 보고서를 본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카페? 거기서 일하는 남자? 보고서에는 도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죠. 이도현, 34살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재 무직에 가까운 저임금 근로자. 설마 우리 서연이가 저런 남자한테.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을 재벌가의 후계자로 키우면서 늘 경계해왔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다음 날 정숙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그 카페에 가서 도연이라는 남자가 어떤 인물인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정숙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변장을 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았죠. 마치 생활이 어려운 노인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오후 3시 정숙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를 본 몇몇 손님들이 시선을 던졌지만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정숙이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이 함께 일하는 카페예요. 불편하시면
정숙은 구석자리에 앉아 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차별 없이 모든 손님을 대했죠. 낡은 옷을 입은 자신에게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뭘 드릴까요? 처음이시니까 저희 시그니처 메뉴를 추천해 드릴게요. 도연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딸의 정체를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도연의 표정에서는 계산된 느낌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한 손님이 보람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야, 제대로 못하겠으면 그냥 관두지 왜 여기서 일해? 보람이 위축되자 도연이 즉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했나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애들 왜 여기서 일하게 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저희는 직원들을 모독하는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도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중얼거리며 나갔고 카페 안은 잠시 조용해졌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손님을 내보내면서까지 직원들을 보호하는 도연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던 거죠. 보람아, 괜찮지?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 도연이 보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보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죠. 정숙은 그날 1시간 넘게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도연이 직원들과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죠. 카페를 나서며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 청년이 정말 우리 서연이를 노리고 접근한 걸까?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죠. 그 무렵 서연과 도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윤이라는 가명으로 도연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죠. 서윤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도연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죠. 서연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도연이 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힘든 일 많으시죠? 표정을 보면 알겠어요. 도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표정을 이렇게 세심하게 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카페에 와서 쉬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도연의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죠. 며칠 후 정숙이 다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변장을 하고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하려던 거예요. 정숙은 이번에도 낡은 옷을 입고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도연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도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죠. 수많은 손님 중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정숙이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그런데 너무 멀리 와서. 죄송해요. 정숙은 도연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난색을 표하거나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런 일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다 가세요. 하지만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음에 오셔서 한 잔 더 마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따뜻하게 쉬다 가시면 됩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웃으며 정숙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죠. 이건 서비스예요. 몸이 좀 차가우셨을 것 같아서 생강차로 준비했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는 도연을 보며 자신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1시간 정도 카페에 머물던 정숙이 일어서자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어떻게 가세요? 버스비라도. 도연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정숙의 손에 살짝 쥐어줬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해.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정숙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친절함이었거든요. 계산이나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진짜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카페를 나서는 정숙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동안 정숙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사모님이라는 지위 때문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접근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연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숙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죠. 엄마,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혹시 1억 정도?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억? 누구를 위해서? 그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서연은 카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다닌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즉시 눈치챘습니다. 딸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도연이라는 것을 말이죠. 역시 그랬구나. 우리 딸이 재벌가 상속녀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야. 정숙의 마음속에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느꼈던 감동이 한순간에 의심으로 바뀌었죠. 서연아,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을 노리는 사람들이.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한편으로는 그의 따뜻함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노린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한번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테스트를 해보려던 거죠.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정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장실 앞에서 몇몇 여자 손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죠. 저 남자 진짜 웃기다. 아직도 여자한테 기생하려고 작업 거는 거야? 재벌가 딸이라며? 진짜 어이없네. 돈도 없으면서 대기업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어휴, 뇌가 없구나. 요즘 그런 남자들 많아. 신데렐라 콤플렉스 있는 거 아니야?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도연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정숙은 카페 복도에서 굳어있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죠.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정말로 서연의 정체를 몰랐다는 것을.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충격받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고 그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날 오후 서연이 평소처럼 카페에 왔을 때 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윤 씨,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카페에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은 제가 했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든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서윤 씨는 분명히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과 어울리면 주변에서 좋지 않게 볼 거예요. 도연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죠.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자니 더 큰 오해를 살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도연이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결국 서연은 그날 카페를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정숙은 집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딸이 상처받는 모습도 봐야 했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정숙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 있었죠. 서연이 카페에 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죠. 오후 2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서윤이 앉던 자리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보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밝던 도연이 며칠째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도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돈도 없으면서 대기업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어휴, 뇌가 없구나. 자신도 모르게 서윤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윤이 정말로 좋은 집안 출신인 것 같았는데 자신이 그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죠. 그런 도연을 가장 걱정한 건 어머니 명순이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었니? 엄마가 볼 때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 엄마, 괜찮아요. 그냥 카페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 엄마가 널 몇 년을 키웠는데 모르겠니? 명수는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가 안 되게 된 거니? 도연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엄마 눈에는 다 보여. 요즘 내가 오후 2시만 되면 자꾸 문 쪽을 보더라. 명순의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좋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도연이가 누구한테 부담이 된다고? 그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 같아요. 제가 감히. 명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현실이 뭐가 중요해?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건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명순의 말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무렵 정숙은 카페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연의 상처받은 모습을 본 후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정숙은 다시 한번 카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도연은 여전히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예전보다 활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우울해 보이네요. 정숙의 말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게 보이나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한테 말해보세요. 정숙의 따뜻한 말투에 도연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울리지 않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젊은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 신분이나 지위가 뭐가 중요해요? 진심이 가장 소중한 거죠. 정숙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은 마음이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순수함에 감동받아서 그를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럼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거리를 두자고 했거든요. 정숙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딸 서연이 얼마나 속상해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때 카페 점장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1억을 못 모으면 정말 나가야 할 것 같아.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을 올렸다며?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러게. 이도현 씨도 자기 이름으로는 대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해? 다 뿔뿔이 흩어져야 하나? 정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1억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도연이 동료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본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정숙이 카페를 나서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몇몇 여자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남자 아직도 포기 안 했나 봐. 재벌가 딸한테 집착하는 거 진짜 보기 안 좋아. 요즘 그런 남자들 많잖아. 신데렐라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야? 정숙은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도연의 진심을 알고 나니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더욱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도연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굳어있는 도연의 모습을 본 정숙은 가슴이 아팠죠. 저 순수한 청년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고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죠.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꼬여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서연이와 저 청년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숙은 처음으로 딸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한편 서연도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 서연이 도연을 만나지 못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회사 일에만 몰두하려 했지만 자꾸만 도연이 생각났죠.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비서의 말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도연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한 거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앞에서 망설였죠. 과연 도연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을 본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 씨, 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진지한 표정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연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먼저 사과부터 드릴게요. 지난번에 너무 일방적으로. 아니에요.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요? 제 이름이 서윤이 아니에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진짜 이름은 김서연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성그룹의 전무입니다. 도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그런 곳의 전무라니. 혹시 농담이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서연이 명함을 꺼내 보여주자 도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 전무이사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고 싶어서 가명을 썼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커지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도연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서윤이 알고 보니 재벌가 딸이었다니. 그래서 제가 1억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군요. 네.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머니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미 이곳에 오셨어요. 할머니 복장으로 변장하셔서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절한 할머니가 한성그룹 회장이었다니. 그분이 정말로? 네. 어머니께서 도연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도연은 그때 그 할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택시비를 쥐어주었던 일, 따뜻하게 응원해주던 말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어머니도 복잡하셨을 거예요. 도연 씨의 진심은 확인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숙이었죠.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을 본 도연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품격 있는 정장과 우아한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일어서자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성그룹 박정숙입니다. 도연은 얼떨결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실례를 많이 했네요. 변장까지 하고.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께서 주신 따뜻함. 정말 고마웠어요. 정숙은 도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우리 서연이를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지켜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택시비를 주시던 그 손길.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계산이나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친절함이었죠. 도연은 정숙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서연이가 1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우리 딸의 정체를 알고 접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이. 하지만 어제 카페에 갔을 때 확신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 서연이의 정체를 몰랐다는 걸요. 정숙은 화장실에서 들은 험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미안했는지를 털어놓았죠. 죄송해요, 도연 씨. 제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도연은 오히려 정숙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에요. 무엇이요? 저 같은 사람이 서연 씨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좋지 않게 볼 텐데. 도연 씨,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진심,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서연도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 정체를 알면 달라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가 서로 진심이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은 두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카페 상황도 어렵고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정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무슨 뜻이세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어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요. 정숙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서연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위한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연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겠어요. 도움을 받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정숙과 서연은 도연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그들이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의 위기 상황과 주변의 시선들. 며칠 후 서연과 도연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카페 직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연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죠. 도연은 서연과 상의한 후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그 예쁜 누나 다시 오신다며요? 다행이에요. 보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며칠 동안 우울해하는 모습을 봐왔던 그녀였기에 이제야 안심이 되었죠. 응, 보람아.
고마워. 도연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과연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 그 무렵 정숙은 카페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연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건물주 이규민 씨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40대 중반, 과거에는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최근에 자녀분의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증금을 올린 거군요. 정숙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규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를 둔 것이었죠. 이규민 씨와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조용히요. 며칠 후 정숙은 이규민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단지 투자에 관심 있는 사업가라고만 소개했죠. 사실은 그 보호작업장 카페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곳 말씀이시군요. 이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숙의 따뜻한 말투에 이규민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보증을 서줬던 제가 책임져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그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정숙은 이규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나쁜 의도가 있던 게 아니었죠. 제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을 제가 매입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숙은 자신만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면서 도연과 직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카페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규민은 정숙의 제안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카페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한편 서연은 도연과의 관계를 회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임원진들 중에는 서연의 결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전무님, 혹시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제 친구 중에 괜찮은 변호사가.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카페에 갔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자꾸 소개팅을 시키려고 해서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저 같은 사람과 사귀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도연 씨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런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건물 문제가 해결됐어요. 새로운 투자자분이 나타나셔서 건물을 매입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좋은 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직원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분명히 서연의 어머니가 도와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도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회장님. 둘이 따로 앉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건물 일로 고민하고 계시죠? 네.
감사하지만 받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정숙은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도연이 정당한 대표가 되는 것이었죠. 저희가 초기 자본을 투자하고 도연 씨가 운영을 맡으시는 거예요. 물론 지분도 나눠 가지시고요. 그렇게 되면 떳떳한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죠. 시혜가 아니라 상생이에요. 도연은 정숙의 제안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만 봐도 확신할 수 있어요. 정숙의 말에 용기를 얻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진심을 보인 사람이에요. 정숙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서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날부터 카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특히 서연과 도연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사회적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정식으로 대표가 되었고 직원들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죠. 보람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보람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람아, 그냥 평소처럼 불러줘. 우리 사이에 그런 격식 필요 없잖아. 도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까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 카페의 성공 사례를 다루기로 한 것이었죠.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카페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도연에게 알렸습니다. 인터뷰요? 네, KBS 지역 방송에서 우리 카페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홍보가 되면 좋겠지만 너무 주목받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촬영이 있었고 도연은 카메라 앞에서 카페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연의 진솔한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이 나간 후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연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 남자 한성그룹 딸이랑 사귄다며? 와, 진짜 대박이네. 재벌가 딸 낚았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재벌가에서 투자받은 거 아니야? 역시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공한 거구나.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서연과 도연의 관계를 알고 있다가 이 기회에 퍼뜨린 것 같았죠. 더 심각한 건 도연의 과거까지 파헤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남자 원래 공무원 준비생이었는데 포기하고 여기서 일한 거래. 분명히 처음부터 재벌가 딸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요즘 이런 남자들 많잖아. 신데렐라 컴플렉스. 도연은 이런 글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서연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전무님이 정말 그런 남자와 사귀세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임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세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죠. 그날 오후 서연이 카페에 갔을 때 도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보셨어요? 네, 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저 때문에 서연 씨까지. 도연은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서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도연 씨, 저는 괜찮아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힘드실 텐데. 그런 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서연의 말에도 불구하고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서연아, 도연 씨, 둘 다 여기 있네.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인터넷 소문들 알고 있어요. 회장님,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정숙의 말에 도연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도연 씨. 잘못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서 오히려 의욕을 샀나 봐요. 정숙은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야겠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와 도연 씨의 관계를, 그리고 카페 투자의 진짜 이유를요. 서연과 도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더 시끄러워질 텐데. 숨기고 있으니까 더 나쁜 소문이 도는 거야.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게 낫겠어. 정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도연 씨, 준비되셨어요? 저는 서연 씨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돼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이라면 당당할 수 있어요. 도연은 서연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함께해요. 며칠 후 정숙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딸의 연애와 사회적 기업 투자에 대해 설명한 것이었죠. 제 딸 서연이와 이도연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정숙의 당당한 발표에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투자도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 공헌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정숙은 도연의 진심과 카페의 가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도연 대표는 돈이나 지위를 위해 접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진심에 감동받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있었지만 도연의 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 갔죠. 특히 카페를 직접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가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정말 따뜻한 곳이네요. 장애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커피 맛도 좋아요. 이도연 대표님 직접 봤는데 진짜 진심으로 일하시는 분 같아요. 재벌가 딸 만나려고 꾸민 거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저임금으로 일했을까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늘어나면서 도연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건물주였던 이규민이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이규민 씨. 어서 오세요. 이규민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사실, 죄송해서 오기가 망설여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서 어려움을 드렸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규민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그때 대표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규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후원금이에요.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이규민의 진심에 도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무렵 서연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었죠. 전무님, 이 사업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시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순수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스스로도 도연과의 관계가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죠.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도연이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연 씨,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씨,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가 서로 진심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도연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제 진심은 담겨 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히 받을게요. 도연이 직접 반지를 끼워주자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카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발표를 위해서였죠. 카페에 모인 직원들과 몇몇 기자들 앞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바로 이곳 함께 카페입니다. 정숙은 도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대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따님의 개인적인 관계와는 무관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합니다. 정숙의 솔직한 대답에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도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가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관심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연의 진솔한 답변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서연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처음으로 배웠거든요. 그 순간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후 도연과 서연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바로 그 카페에서였죠. 카페의 모든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보람이 축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형부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누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도연의 어머니 명순도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참 잘 키웠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서연은 명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정숙이 축사를 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온 내가 이 청년 앞에서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숙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우리 서연이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결혼식이 끝난 후 도연과 서연은 카페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도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도연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가 조용해지자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생각나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조용히 커피나 마시러 온 건데. 두 사람은 웃으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난 이유니까요. 서연은 도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몇 년 후 함께 카페는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도연과 서연은 여전히 첫 번째 카페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이 평소처럼 친근하게 응대했습니다. 그 여성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몇 년 전 서연의 모습과 닮아 있었죠.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저랬나요? 네,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요. 네,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서연이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도연 씨. 저도 사랑해요, 서연 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따뜻한 불빛이 켜진 카페가 남겨져 있었죠.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이야기는 사랑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따뜻한 공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서로의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